국내 게임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새해부터 정부가 강하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.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넥슨에 대한 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.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먼저 이번 공정위 제재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일단 업계에 따르면요, 이 공정위가 최근 넥슨 코리아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심사 보고서는 이 검찰의 공소장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넥슨이 뽑기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이 뽑기 확률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속였다는 겁니다. 이 지난달이었죠. 이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. 하지만 이 김윤덕 의원의 한 명의 반대로 인해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데, 이를 시작으로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거론된 지는 꽤 오래됐던 것 같은데 드디어 칼을 빼든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형 아이템 경우에는 이제 이전부터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와 사행성 논란 등으로 이제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. 이 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이 자율 규제를 주장을 했는데요. 이 지난 2021년이었죠. 게임 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이 게임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,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진 겁니다.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에 이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,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. 이에 더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일에 이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요. 직접 SNS에다가도 이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슈가 된 겁니다. 이 게임이라는 게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확률형 아이템이 유저들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위화감을 더 키운다,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?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. 아이템을 이제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아이템 상자를 열어서 만약에 나한테서 그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은 게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은, 만약에 내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실속이 없는 아이템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게임 유저들은 그만큼 이제 실망감도 이제 크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예. 이 국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에 적용하고 있긴 합니다.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현금 결제 유도와 이 사행성 논란이 가장 큰 문제라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이 뽑기 확률이 100만 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. 이 게임 이용자들이 이제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건데요. 결국 좋은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나와서 이 사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우리 게임 산업에 들어온 시기는 지난 2005년으로 올해로 18년째인데요. 이 게임사 측면에서는 큰 수익 구조 중 하나인 만큼 산업 내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, 이를 바라보는 또 유저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. 마치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것보다는 이 복권을 사서 긁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게임을 주로 하는 게 청년 세대들일 텐데 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게임 속에서까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건가 싶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런 근데 사회적 비난 여론 속에서도 불구하고 18년이라고 했죠?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확률형 아이템 형태가 유지가 되온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게임 업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? 일단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계속 나왔지만,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유형 규제를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따가도 간단히 말씀드릴 거지만은 이 아이템 판매 외에 이제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기 힘들다는 겁니다.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. 근데 만약 법제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처벌 가능성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이제 준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사업자에 대한 또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또 대형 사업자보다는 이제 중소 사업자에게 또 부담이 돼서 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. 실제로 이제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, 국내 게임을 대상으로 상위 100위를 조사를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총 15개 게임물이 이제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. 이걸 살펴보니까 이제 모두 해외 게임사가 개발을 해서 국내 유통한 게임들이 무리였습니다. 결국에는 이 국내 업체들만 이 자율 규제를 지키고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아서 역차별이라고 이제 게임 업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
그런데 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게임사들이 사행성 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. 이런 게임사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거나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뭐 물론 이 해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. 우선 중국을 살펴보면은요,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유럽의 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아예 도박처럼 취급을 해서 아예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. 뭐 네덜란드나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확률형 아이템 금지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반면에 이 미국은 아예 관련 규제가 또 없기도 한데요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자율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중구난방이네요. 그래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뭐 기업들 들어오는 문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한동훈 장관까지 나섰으니까 지금 넥슨에 대한 이번 제재가 어쨌거나 솜방망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됩니까? 예,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지만 이 법무부가 관련 이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법이 아닌 이 민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규제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넥슨 제재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게임사들에게도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게임 업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게임 업계도 이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은요, 이 산업의 진흥이 아닌 이 규제에 가깝다면서 방향성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뭐 일단은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도 굳이 뭐 사행성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